안녕하세요.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 사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날도 저는 그저 동네 마트에서 조용히 계산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계산대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저는 애써 웃으며 네, 조금요 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라고 낙인 찍히는 기분이 마음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제 말투 때문이었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짓는 미세한 표정이나 제스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제 안에 흐르는 시간의 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꾸만 우리라는 경계의 선 너머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수많은 교포, 즉 여기민자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이방인의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이 서툴러서도 행동이 유별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티가 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딘가 공동체와 어긋난 사람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교포들이 겪는 진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는지 그 깊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48살 김현수 씨입니다. 김현수 씨는 미국에서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겹쳐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자리를 잡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기 위해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며 그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처음엔 그저 친근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의 신호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자신도 모르게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 필요 이상으로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응대, 손님을 대할 때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이 모든 것이 그가 교포 같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원 응대 매뉴얼까지 한국식으로 다시 학습하며 자신을 이 땅에 현지화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5살 송혜린 씨의 이야기입니다. 혜린 씨는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뒤 큰 꿈을 안고 귀국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글로벌 인재로 당당히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에서의 팀회식 자리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혜린 씨는 좀 교포 냄새가 나요. 뭐라고 해야 하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그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동료의 의견에 예나 아니오로 단정적으로 답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 그렇게 이질적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태도,
무엇 하나 튀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치며 혜린 씨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금 더 솔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조심스러웠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세 번째 이야기는 62살 이정섭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섭 씨는 은퇴를 앞두고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리웠던 고향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의 하루하루는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이웃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조차 그는 마치 외국인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발음이 어눌한 것도, 사용하는 단어가 어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말의 속도와 리듬, 상대의 말을 듣는 진지한 자세와 반응 사이의 아주 짧은 간격이 이곳 한국의 속도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분명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인데 지금은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른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한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낯설게 해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는 때로는 너무나 미세해서 당사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교포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포들은 이렇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외모나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리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인간관계에서 유지하는 거리감,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 심지어는 대화 중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수십 년간 다른 문화 속에서 서서히 몸에 밴 결과물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릅니다. 말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며 감정의 교류도 빠르게 오고 갑니다. 대화 중의 침묵은 종종 불편함이나 어색함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거리두기는 차가움이나 무관심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침묵을 생각할 시간을 주는 배려로 거리두기를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 작고 미세한 문화적 코드의 차이들이 모여 결국 교포티라는 한 단어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포 같다는 말은 비난이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단지 나와는 다른 문화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편협한 시선입니다. 여기민자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동시에 낯선 이방인이기도 한 경계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한국을 잊지 않았기에 한국이 그리웠기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투가 조금 다르고 시선이 조금 멀어 보인다 해도 그 마음 속에는 오히려 누구보다 한국을 그리워하고 지켜온 마음이 더 깊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교포 같으시네요. 라는 말 대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돌아와줘서 반가워요. 라는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낯설어하는 것은 빠르게 변해버린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낯설게만 바라보는 우리의 차가운 시선일지도 모르니까요. 한국에 돌아온 교포들, 그들이 겪는 문화 충돌과 정착의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자라난 문화의 흔적을 이해하고 그 다름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교포처럼 보이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돌아온 모든 교포 여러분, 당신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